지금부터 국민 행복 IT 경진대 모바일 과정 본선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바일에서 크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편의상 문제는 읽지 않겠습니다. 문제지를 출력하셔서 문제지를 보면서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자, 키워드를 잘 사용하셔서 검색하셔야 하는데요. 크롬에 우선 접속하셔서 주소창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통행요금 조회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통행요금 조회로 검색하셔서 검색 결과 중에서 한국도로공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내용에 보니까 출발과 도착이 있죠. 자, 출발에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평을 적어 보겠습니다. 네, 도착 요금소는요, 문제에서 근덕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시고 요금 조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1종, 2종, 3종 종별로 요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종은 소형차 되어 있고요. 승용차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차의 요금이기 때문에 1종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종을 확인해 보시면 11,700원 이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바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이달의 밑에 검색어가 나오죠. 독립운동가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운동가 자료실을 가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2019년 10월에 독립운동가가 안중근 의사로 되어 있죠. 공훈 내용이 있고 포스터가 있네요. 공훈 내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공훈 내용을 가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수하였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죠. 대한민국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주소줄에 바로 검색하시면 되죠. 키워드는 통계청 인구 동향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 이렇게 하셔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요. 자, 나온 내용 중에서 인구 동향 조사 통계청 이거를 클릭해 보시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019년 6월의 데이터가 나오죠. 2019년 6월 인구 동향 출생 사망 이 내용입니다.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는 다운로드를 해야 되네요. 그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니까 인구 동향 조사가 여기 보니까 한글과 PDF로 되어 있는데요. 미리 보기 여기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팝업을 차단을 하시고 보시면 인구 동향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한 곳이 제외하고 모두 감사했다는 내용이 특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내용 중에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세종이 증가하였고 그 외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2019년 6월에 세종의 출생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세종 보시면 세종이고요. 6월에 출생아는 28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주소줄에다 바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검색하시면 자, 나온 내용 중에서 영화의 전당 하늘 연극장 상영작으로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시간표가 있네요. 그죠? 상영 시간표 보겠습니다. 자, 상영 시간표인데 10월 3일부터 열흘 동안이라 되어 있고요. 공연장이 영화의 전당 하늘 연극장으로 되어 있죠. 그럼 영화의 전당 하늘 연극장에서 하는 자료 중에는 나는 집에 있었지만부터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나는 집에 있었지만이 황금곰상 수상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노트에 보면 네, 그런 문구는 지금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뒤로 가기 버튼을 해서 그럼 시너님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너님스의 프로그램 노트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라는 황금곰상을 수상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너님스가 해당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기선 키워드를요,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해보겠습니다. 임금 월 환산액.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오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니까 자료가 벌써 나와 있죠. 월 환산액이 174만 5,150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74만 5,150원이라는 이 글자가 사실은 필요한데요. 이 글자를 한번 이제 텍스트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나옵니다. 월 환산액이 174만, 네, 이게 복사가 좀 안 되네요. 174만 5,150원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요. 174만 5,150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텍스트에다가 한번 주소줄에다 적어 보시면 되겠죠. 174만 5,150원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두시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자동 계산기에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자동 계산기를 다시 키워드로 계산기 네,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4대 보험 간단 계산이 있죠. 클릭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고 소득 월액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해 뒀던 174만 원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계산하기를 해보시면, 네, 금액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근로자 부담금이 78,520원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은요, 독도 기념주화라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써보시죠. 독도 기념주화. 네. 자, 검색해 보시면, 문제에 이미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지로 가셔서 똑같은 이미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독도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네요. 여기 보면 독도 이미지가 있고 옆에 보면 뱅크 오브 우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행 국가는 우간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7번은요. 제주도 버스 정류장 번호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버스 정류장 번호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제주도 버스 정류장 번호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문제에 제시된 번호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것은 버스 정류장 번호니까는요, 정류소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류소 검색이면요, 정류소 번호를 넣으라고 나오니까는요, 406-000-688.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신풍리 사무소가 나오고요. 신풍리 사무소에 해당하는 버스 노선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좀 확대가 됐나요? 네, 221번. 네, 다시 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신풍리 사무소. 풍리 사무소. 네, 다시 검색을 해보죠. 신풍리 사무소가 여기서 88번에 해당하는 번호죠. 88번 했더니 221번이 있고요. 번호가 295번, 722-1번, 731-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1번, 295번, 722-1, 731-1 네, 이렇게 4개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번호를 또 한번 검색해 보시죠. 406-600-1081이죠. 1081 검색해 보시면 여기는 고성 5일 시장이 나오고요. 201번 그리고 네, 고성 5일 시장이 나왔는데요. 1081번 201번 이렇게만 나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01번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6-00-1081 인데요. 201번 지금 현재 아마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닌데요. 406-00-1081 고성 5일 시장 이게 나왔네요. 다시 볼게요. 예, 201번 722-1번 그 다음에 722-2번인데요. 아까 했던 것과 겹치는 것은 722-1번 722-1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722-1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아까 갔던 신풍리 사무소가 나온지도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요 722-1번에 그거는 좀 안 나오네요. 722-1번이 아까 있었죠. 신풍리 사무소가. 다시 한번 볼까요? 버스가 이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722-1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 같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는 지금 신풍리 사무소가 나오죠. 네, 722-1번이 두 노선, 두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응급실 정보검색 서비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응급실 정보검색
서비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응급실 찾기 일반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위치 재설정을 가셔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정해주는 위치를 찾으셔야 되겠죠. 서울 종로구청이니까요. 서울 종로구청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주소가 나오고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 주소의 근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반경 3km 되어 있고요. 거리 순 되어 있는데 강북 삼성병원이 1.1km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문제 9번입니다. 키워드를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으로 적어보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최종 예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내용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 예선, 네, 여기 백과사전을 한번 가볼까요? 위키 백과를 가보겠습니다. 자, 대회가 나오고요. 네, 1차, 2차, 3차 나오는 3차는 가보면은 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2차를 가보겠습니다. 2차를 가보면 A조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속해 있는 조가 어떤 조인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H조에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스리랑카, 네, 이렇게 총 5개의 국가가 한 조에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019년 9월 피파 랭킹을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2019년 9월 피파 랭킹인데요. 피파 랭킹은 영어로 검색하는 게 더 빠릅니다. 피파 랭킹, 피파 랭킹 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피파 랭킹을 했더니 첫 번째 피파, 여기에서 월드 랭킹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스 랭킹이 나왔고요. 2019년 9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보시면 여기 AFC가 아시아 풋볼이죠. 아시아권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권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네, 이란부터 쭉 나와 있고 한국이 지금 포인트가 1470포인트, 한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한국과 같은 조에 있는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네, 북한이 나오고요. 아까 레바논도 있었죠. 레바논이 약자로 돼 있네요. 약자로 돼 있는데 1253포인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나오죠. 북한이 1176포인트. 자,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었죠. 자, 첫 글자 이니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여기 있네요. 투르크메니스탄, 여기에 1094포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리랑카가 있었죠. 스리랑카를 확인해 보시면 872포인트. 네, 그럼 지금까지 포인트를 모두 다 더해 보시면 5865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니까요. 네. 2019년 10월 1일 청주국제공항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주로 적었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청주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청주. 다시 적을까요? 네, 청주.
청주, 예, 청주국제공원이 나오죠. 네, 청주국제공원으로 검색해 보시면은요, 청주국제공항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는 운항 스케줄이기 때문에 운항 스케줄이 나온 곳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운항 스케줄이 나와 있죠. 운항 스케줄 중에서 국제선 여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국제선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선택인데요. 지금 조회를 눌러야만 나오겠죠. 조회 누르시면 국제선, 자, 출발이고요. 운항 스케줄, 전체 선택, 운항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항일, 전체 선택, 이제 2019년 10월 1일로 봐야 되겠죠. 선택, 그래서 한번 볼까요? 2019년 10월 8일로 나오네요. 8일로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를 했더니 도착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날짜가 8일이다 보니까 8일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1일자가 시험 보신 날짜인데,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똑같은 화요일 날의 일정을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 날이 타이페이에서 오는 노선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화요일 날은 여기 보시면 중국 동방항공에서 오는 노선이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니까 10월 1일도 이런 스케줄로 운행이 됐구나. 그래서 중국 동방항공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요. 키워드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국가지정 문화재. 네,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최근에 지정된 거니까요, 연도별로 지정된 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검색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국가지정문화재. 여기는 그냥 개수만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이제 문화재 이름을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주소줄에다가 기사개첩. 네, 기사개첩으로 했더니 기사개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보물로 나오고요. 여기서 기사개첩이 언제 지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관점인데요. 지정된 날짜와 관련돼서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나무위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여기랑 가볼까요? 네, 여기랑 가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언제 지정되어 있는지, 내용, 특징, 소장현황. 네, 그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언제 지정되었는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지만 나오고 있네요. 지정번호가 638호라는 것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다른 사이트를 한번 가보죠. 기사개첩 위키백과를 한번 가볼까요? 위키백과로 문화재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지정 가보면은요, 기사개첩, 기사개첩을 해보면 2019년 3월 6일에 지정이 되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럼 혼계통원의를 보겠습니다. 혼계통원의. 홍계통원에도 위키백과로 보면, 네, 여기 보니까 2019년 6월 26일에 지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면은요, 안성 칠장사 대웅전 위키백과에 있는 게 좀 더 정확해 보이네요.
2019년 8월 29일로 나오고요. 현재 제일 최근이네요. 부여 왕응사지 보겠습니다. 부여 사지 왕응사지 출토사리기. 네, 검색해 보면은요. 자, 여기도 위키백과가 아까 정확히 했었죠. 네, 2019년 6월 26일. 네, 아까 8월 29일이 대웅전이었죠. 그럼 완주, 강동. 갈동이네요,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검색해 보면은요. 네, 여기도 위키백과를 가보겠습니다. 2019년 6월 26일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8월 29일에 지정된 안성 칠장사 대웅전이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가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사전 검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말 사전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검색하셔서 우리말 셈이라는 정보 사이트에서 덤부렁 덤수가다. 덤부렁 덤수가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내용이요. 수풀이 으거져 그 가다 라고 되어 있죠. 만일하다 해보겠습니다. 만일하다 검색했더니 음식이 씹어먹기 알맞도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맞고요. 잠포로 가다. 잠포로 가다 하고 검색을 해보면요. 네, 날이 흐리고 바람기가 없다 맞고요. 앙바틈하다. 보면은요. 짤막하고 딱 바라져 있다 맞죠? 그 무지르다가 이제 틀린 설명이란 뜻인데요. 무지르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무지르다는 잘라버리다, 중간에서 끊다, 가로질러 가다 이런 뜻이어서 보기에 나온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검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소창에다가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 네,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말이 옆에 보니까 무람 없다라는 말로 지금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무람 없다라는 말로 지금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무람 없다. 여기 보니까 다른 말에도 보니까 무람 없다라는 말이 무람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무람 없다라는 것을 아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여기다 무람 없다, 람 없다 확인해 보시면 네, 예의를 지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피넷이 나오는데요. 오피넷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피넷 가면 여기 이제 앱스토어에서 접속을 하든지 PC 버전 접속하든지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PC 버전 접속하셔도 되고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깔으셔도 됩니다. 앱이 깔려 있으시면 바로 이제 열기를 가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지역을 한번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울릉도죠. 울릉도. 그래서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여기서 지역별 주유소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주유소 찾으셔서 여기서 울릉도는 경상북도에 해당하죠. 네, 경상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울릉군이죠. 울릉군으로 하셔서 주유소 찾기를 하시면 주유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자, 울릉도 태화등대와 가까운 주유소 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휘발유 가격이니까 휘발유로 좀 해놨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태하리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여기는 1729원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 수협은 보니까 울릉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 주유소도 울릉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떻게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지 정보들은 지금 지도 보기가 있네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독도 주유소는요, 여기 태화항 근처에 있어서 여기 태화등대와 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주유소들은 한번 여기 있네요. 이쪽에 울릉군청이 아주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태화등대와 가까운 주유소는 여기 나오는 독도 주유소가 되겠고요. 1729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14번 기상청 지진 이렇게 한번 검색을 적어 보겠습니다. 기상청 지진 그 다음에 세종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세종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나온 내용 중에서요, 국내 지진 목록 요거를 한번 볼게요. 국내 지진 목록. 자, 화면이 좀 열리고 있죠. 그럼 열린 내용 중에서 2019년이랑 알 수 있고 규모가 2.0부터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최대 규모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2.0으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로 이렇게 선택으로 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검색어는 세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죠. 그러면 세종에서 지진이 두 번 났는데요. 한 번은 0.9, 한 번은 1.5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5가 2019년에 났던 지진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최대 규모였다. 1.5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15번. 한국의 국립공원 시리즈 기념주화 중에서 한려해상 기념주화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려해상 기념주화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류의 천연기념물 지정본을 찾아야 되니까는요, 여기서는 이미지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려해상 기념주화 이미지 중에서 조류가 나온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류가 있긴 한데 이게 좀 희미하게 나와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미지로 가지 말고요. 좀 전체 내용 중에서 한번 이미지가 좀 선명히 나온 곳이 있는지 헤럴드 경제라는 신문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미지가 좀 크네요. 여기 보니까 한려해상 해서 보니까 여기 팔색조라고 지금 글자가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조류는 팔색조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팔색조의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번호죠. 팔색조 하고 천연기념물 해볼까요? 천연기념물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바로 첫 번째 제204호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204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사자성어의 내용이죠. 그러면 내용을 다 적어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슬리고 이마를 대어가며.
위험을 무릅 쓰고 불을 끈다. 불을 끈다. 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자성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한자로 된 글자가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초두난액으로 되어 있어요. 초두난액. 이걸 복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초두난액을 복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링크라서 잘 안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글자를 복사를 해 보시죠. 광고창이 떠가지고요. 초두난액. 초두난액 이렇게 하셔서 글자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는요. 네, 모바일에서 이체하시는 내용이다. 이거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18번 문제는 입력하시는 내용이죠. 입력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가, 네,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모장 같은 곳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시는 거죠. 한영으로 바꿔서, 예, 넷플릭스와 띄우고, 예, 유튜브의 성장과 다음에 이제 줄을 바꿔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검색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메모장 같은 곳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영문키를 누르셔서 입력을 하시는데요. 첫 글자 대문자인 경우는 Shift를 누르시고 하면 대문자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셔서 첫 글자 대문자. 네, 소문자일 때는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띄어쓰기는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입력을 하셔서, 네,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요, 문제 해설 강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